저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 저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정준님의 가족에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아비님께 이야기를 청하고 있는 정준님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준님이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익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독립적인 자아와 친해져서 친해지는 과정 속에 있으면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면 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친구와 대화를 많이 할수록 우정이 깊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연인보다도 가까워지잖아요.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는, 어쨌든 그렇게 깊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정준군이 먼저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서 친해져서 먼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정준군이. 그렇지만 지금 가족이 화목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비님은 기준점을 드리는 거예요. 뭐 조금 극단적인 비유일 수도 있는데, 다 같이 물에 떠 있다면, 이 사람 저 사람을 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준군이 빨리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불러오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을 불러오거나 밧줄을 던져주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그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정준군이 먼저 성장을 하는 것이 그 가족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면, 뭐 가정에 다시 화목을 찾고 싶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아비님의 어떤 아비님의 근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내 자식보다도 먼저 내 자신을 돌봐야 돼요. 내 자식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가 내 자신이니까. 내 자신과 친해져서 내 자신과 대화를 해서 내 자신과 함께 하나가 되는 법을 안 다음에, 그러면 성장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먼저 성장한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분명히. 나라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성장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성장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자연스럽게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눈이 가게 돼 있어요. 나누고 싶다든지, 돕고 싶다든지, 아니면 가르쳐 주고 싶다든지. 하물며 내 가족일진데. 그래서 지금 정준군이 물론 돕고 싶은 마음이야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다만, 25세의 경력과 나이로서 한 가족을 각자의 어떤 무언가 사연들로 뭉쳐진 이 관계를 25살의 아이가, 아직 한국에서 25살은 아이죠. 아이가 이 25살의 연륜으로 그걸 일일이 찾아서 무언가 다시 이렇게 원래 원상태로 돌려놓는다는 것은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해야 한다면 오히려 형이 해야 하고, 물론 뭐 형도 강요는 안 하겠지만 아버지가 먼저 해야 될 일인 거죠. 아버지께서 해야 될 몫이지,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 나서서 이 가정의 화복을 되돌려 놓는다? 원래 모습대로? 글쎄, 일단 그럴 자격도 없고, 뭐 자식이 뭐 부모의 뭐 그것까지만 한다는 거니까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나 그렇다고 그럼 화목하지만 이렇게 내버려둬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라 정준군으로서 이 가정, 정준군의 방식으로 이 가정의 화목을 다시 찾고 싶다면 그걸 진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시련을 같이 겪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대로 그게 위로는 될 수 있겠지. 뭐 엄마에게 당장 같이 뭐 엄마 왜 그래, 뭐 엄마 그런 거지, 뭐 아버지 너무 상심 마세요, 형 뭐 이제 취직, 이거 뭐 동생이 하고 다닌다고 해서 위로는 되겠죠. 하지만 해결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가정의 화목을 화목해야 한다면, 화목을 다시 찾아야 한다면 정준군은 이제 가족에게 되게 마음이 많이 가 있는 어떤 효자 같은 그런 스타일의 친구니까, 그러면 진짜 정말로 가정의 화목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정준군이 먼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장하면 됩니까? 당연히 아비님한테서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비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비님 동영상을 치열하게 봐야죠. 작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책을 보듯이 어쨌든 이 얘기를 아비님한테 들었잖아요. 그러면 아비님이 어떤 사람이고, 또 아비님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가 동영상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동영상을 쭉 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뭘 알아? 그렇게 해서 뭘 알아? 내 자신이 성장하는 게 어떤 건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준군이 먼저 성장하면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 성장한 모습을, 일단은 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가족들이 제일 예민하게 알아요.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준군이 먼저 성장을 한다는 것은 아비님 영상을 잘 보고 내 자신다워지는 게 이런 거구나, 내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알면서 그걸 잘 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간절할수록 빨라요. 물론 빠른다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간절할수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말로 그때부터 정준군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그때부터 정준군이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한마디를 하면 어머니가 진짜로 평안을 다시 찾으세요. 왜? 그때 정준군이 엄마에게 하는 말은 위로가 아니거든. 그때 정준군에게 하는 말은,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녀를 잘 기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녀에게도 하는 말도 굉장히 정중하고 아름답겠죠. 힘이 있겠죠. 왜? 아이가 원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잘 지낸 사람은, 한 인격과 잘 지낸 사람은 타인의 인격에게 하는 말도 뭔지 알게 돼요. 나중에는. 지금이야 무조건 위로만 주는 거야. 엄마 이해해, 엄마 괜찮아, 위로만 주는 거야. 근데 그때는 엄마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어떤 말을 원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필요한 말을 하게 되고, 아버지도 아버지에게 필요한 말을 하게 돼요. 형에게도 형에게 필요한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대부분 사실 첫 번째 반응은 놀래요. 두 번째 반응은 좀 낯설어. 어쨌든 정준군의 말이 힘이 있게 전달이 돼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래서 정준군이 정말로 가족의 화목을 되찾고 싶다면 정준군이 먼저 성장해야 된다. 이거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간단해요. 아까 고민했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이 위기를 견뎌내야 되나?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근데 가족들이 힘들어하는데도 저를 신경 쓰는, 이게 이기주의를 보일 수 있어. 근데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니고, 절대 일단은 깔끔하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왜?
나만 살자고 하는 마음은 이기적일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현명한 지혜로운 거예요. 물에 떠있다 생각하면 아까 돼. 물에 떠있다 생각하면 옆에서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무시하고 막 무트로 헤엄쳐 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당장 보기에는 나를 버리고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구나. 난 이제 어떡하지? 난 죽어간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최대한 빠르게 나가더니 막 어딜 막 달려가더니 튜브를 들고 오는 거야. 튜브를 던져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을 살릴 수영 실력은 없거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테마를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장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테마를 잡고 앞으로 어쨌든 가족들과 함께 어쨌든 가족의 싸움을 직접 목격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성장해야 되니까 이 성장을 보호하는 테마로 그 가족의 싸움을 대하는 거예요. 그 가족의 불화를 대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기준점을 잡고 어쨌든 그래도 막 보기 싫잖아요.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옛날에 화목했는데 엄마가 울고 하는 그걸 있죠. 그거를 내가 성장하는데 방해가 안 될 정도로 차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내팽개치고 엄마가 운다 그러면 엄마 옆에 가서 엄마에게 다 들어주고 뭘 그랬다면 엄마 하소연 다 들어주고 뭐 집에 딸이 없으면 이제 딸 역할하는 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엄마 다 들어주고 엄마 하소연 다 들어주고 내가 너 없으면 어떻게 사니 네 아빠는 네 아빠 뭐 이런 식으로 다 들어주는 거야. 옛날엔 그랬다면 지금은 테마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던져버리니까 나도 성장이 안 되고 엄마도 당장은 위로가 되는데 그 다음날 보면 또 우는 거야. 달라지는 게 없어.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먼저 성장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잡고 다음에 엄마가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 엄마가 울고 하소연하면 물론 들어주지. 가야 되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끊고 뭐 엄마 혼자 울게 내버려도 그것도 내 마음의 짐이 되잖아. 그렇지만 테마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먼저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가더라도 내 마음이 방어하는 거예요. 얘를 지키기 위해서. 얘가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 얘를 방해받지 않도록 방어하는 테마로 내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렇죠 엄마 어떻게 엄마 울지마 엄마 이랬다가 엄마 괜찮아 엄마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휩쓸려 가진 않도록 나를 잡는 거예요. 여태가 대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집 이렇게 우리 집 망해가고 이리 와 우리 집 어떡하나 어디가 이게 아니고 어쨌든 내가 보호할 수 있는 테마로 그 사건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 윤곽을 잡고 아비님 동영상을 치열하게 보세요. 좋아요 많이 찍힌 것부터 해서 봐도 되고 쭉 보는 거예요. 그 성장하는 동안 그렇게 생긴 마음의 여유 어떤 마음의 공간으로 아비님 영상을 치열하게 보세요. 아비님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아비님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알 거예요. 명심하세요.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무트로 헤엄쳐 가는 거예요.